안녕하세요. 건강톡톡 팟캐스트 진행자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아닐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의 발전으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세계적인 뇌과학자 앤드류 허버만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버만 교수는 뇌가소성과 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그의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그의 연구 결과들은 많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단순히 휴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수면은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한 정화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허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 종일 뇌세포에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바로 이 시간에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이런 독성 단백질들이 뇌에 계속 축적되어 결국 치매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면이 좋은 수면일까요? 첫째, 수면 시간의 일정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잠을 자거나 평일과 다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젊었을 때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깊은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허버만 교수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의 정화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깊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수면용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 차단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에어컨 소리나 공기청정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 정도이므로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나 녹차는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 대신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따뜻한 차 마시기 같은 편안한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허버만 교수는 특히 일정한 기상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자연광을 쬐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면서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면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선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부터 개선해 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뇌 건강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허범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특별한 단백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BDNF는 뇌유래 신경 성장인자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해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BDNF가 증가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기존 뇌세포들 간의 연결도 강화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에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운동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의 산소와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어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뇌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허범한 교수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죠. 중강도 운동이란 운동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심박수로 따지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운동 종류를 말씀드리면 빠른 걷기가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관절에 무리도 적으면서도 효과는 뛰어나거든요. 산책로나 공원에서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분에 100에서 120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수영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댄스, 계단 오르기 등도 모두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운동을 시작하실 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세요. 둘째,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반드시 하세요. 5에서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 과도한 숨가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허범한 교수는 운동의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의 에너지를 높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저녁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강도 높은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과 각성 상태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주 3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빈도를 늘려가세요. 운동을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날짜, 종류, 시간, 강도 등을 기록해두면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되어요. 만약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 파트너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적 활동입니다. 허범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리가 뇌에도 적용됩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도전시키지 않으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새로운 학습과 도전적인 활동을 지속하면 뇌의 예비력이 증가합니다.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도 다른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런 예비력이 클수록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언어 배우기입니다. 외국어 학습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단어 암기, 문법 이해, 발음 연습, 회화 실습 등이 모두 서로 다른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요. 꼭 완벽하게 습득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언어에 노출되고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되거든요. 둘째, 악기 연주나 음악 활동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시각적 정보 처리, 청각적 인식, 손동작의 협응, 기억력 등이 모두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서 악기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우쿨렐레나 하모니카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뇌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언어 처리, 상상력, 논리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뇌의 여러 영역이 고루 활성화되어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뇌 운동입니다. 일기 쓰기, 독후감 작성, 편지 쓰기 등 간단한 형태의 글쓰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나 기술 배우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요리, 원예, 수공예, 컴퓨터 활용 등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허범한 교수는 사회적 고립이 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감정 교류, 협력 활동 등은 모두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사회적 활동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보세요. 단순한 수다도 좋고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에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동시에 새로운 학습의 기회도 얻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이나 명상 모임 참여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동시에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손자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활동도 좋은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온라인 수업,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관계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TV 시청이나 일방적인 정보 소비보다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학습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즐거움을 우선시하세요. 의무감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큰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허범한 교수가 제안하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3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둘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셋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아요. 좋은 수면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운동은 학습 능력과 사회적 활동 참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죠. 결국 이 3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하루 20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어보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등 간단한 것들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가끔 실수하거나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우리의 뇌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운에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톡톡 팟캐스트 이지은이었습니다.